저는 손빈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손빈이라고 하는 때 빈자 이름을 보시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월자가 있죠. 이게 신체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쓰는 부수인데요. 안증뱅이라는 뜻입니다. 나주께는 무릎뼈를 빼버렸다는 뜻이에요.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이름이 되었느냐? 방연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손빈이 같은 동문수학하던 관계였대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귀곡자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답니다. 꼭 그런 일이 생기죠. 우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동문수학 하더라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연은 알았대요. 손빈이 나보다 능력이 훨씬 잘 뛰어나다는 점을. 그래서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포수가 같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얘는 정말 훌륭한 애야. 얘는 내가 끝까지 밀어줘야지. 이런 선택지가 있는가 하면 방연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놈이 혹시라도 전장에서 내가 마주치면 내가 질 건데. 아니면 얘가 내가 있는 위나라에 오면 어떻게 될 건데? 내 상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수를 써야죠. 자신 있는 위나라로 불러서 모함을 하여 두 가지 형벌을 내립니다. 얼굴에 죄목을 새기는 형벌을 받았고요. 무릎뼈를 빼버리는 형벌을 받은 거죠. 손빈이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로 가죠. 자, 어찌됐건 방연은 손빈을 모함하여 손빈을 불구로 만들고 얼굴에 죄형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손빈이 이제 쉽게 말하면 비렁뱅이가 되었지만 제 나라로 가서 이를 도모하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여기 재밌죠. 말경주하는 이야기. 3세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금 당신의 하급말과 상대편의 상급말을 겨루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당신의 상급말과 상대편의 중급말을 겨루게 하며 당신의 중급말과 상대편의 하급말을 겨루게 하십시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물러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보 후퇴는 뭘 위한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한 거죠. 사실 이 에피소드가 정확히 그렇죠. 세 번을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전장은. 한 번 크게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두 번의 승리로서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고 상대를 기만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죠. 나의 적은 부분을 덜어내어주고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손빈의 고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 상대를 속이는 기만수를 가지고 결국은 방연을 몰아내죠. 우리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 땅에 들어가면 전날에는 아궁이 10만 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은 몇 개를 만들어요? 5만 개. 또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를 만들게 하십시오. 이거 뭐예요? 기만술이죠. 그래서 방연이 행군한 지 사흘째가 되자 몹시 기뻐하며 말합니다. 나는 일찍이 제나라 군대가 겁쟁이인 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달아난 병사가 절반을 넘는구나. 속았어요. 숫자를 줄였다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도망을 쳐서 마릉이라고 하는 복병이라고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끕니다. 좌우에 협곡이 있고 나무들이 있어서 병사를 숨기기 좋은 곳으로 이끈 거죠. 손빈은 길 옆에 있던 큰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흰 부분에 이렇게 써놓았다. 방연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제나라 군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골라 쇠뇌 1만 개를 준비시켜 길 양쪽에 매복시키고 기약하며 저물 무렵에 불이 들려지면 일제히 쏘도록 하라. 방연은 정말 밤이 되어서 껍질이 벗겨놓은 나무 밑에 이르러 흰 부분에 있는 글씨를 발견하고는 막 말을 달려왔는데 병사들은 안 보여. 갑자기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 땡겨봐 라고 해서 불을 딱 땡겨서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 나무 아래 방연죽. 그 글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방연죽 이렇게 읽는데 제나라 군사들 한꺼번에 1만 개의 쇠뇌를 일제히 쏘았다. 방연은 자신의 지혜가 다하고 싸움에서 진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며 말했다. 결국 어린애 같은 놈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만들었구나. 안 거죠. 이게 누가 쓴 계책이라는 걸 안 거예요? 손빈의 계책이라는 걸 아는 거죠. 손빈은 이 일로 해서 세상에 그의 병법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손빈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사건은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손빈이 마릉에서 위나라 군대를 쳐부쉈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될 수 있죠. 손빈이 복병이라는 전술을 써서 마릉의 어떤 지세를 이용하여 사마천의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의 승리 혹은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병법에 있기보다는 방연과 손빈이라고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 빚어진 질투, 더 나아가서는 복수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있죠.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느낄까요? 사마천이 되게 윤리적 인간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야, 원수지지 말아라. 봐. 원수지면 이렇게 위험해.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읽고 그런 생각 드나요?
원수 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나요? 안 들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재주가 있다고 함부로 놔두면 안 돼. 이런 식의 교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훈이 안 느껴지고 읽으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짜릿하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와, 선비는 그날 어땠을까? 불구의 몸이 되고 진짜 몸을 질질 끌면서 자기가 불구되었던 다시 위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이 방연을 죽이고 태자를 잡아가면서 손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한편 방연의 황망스러움, 이 순간의 절망. 여기 보면 여기 어린애 같은 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욕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 애새끼 같은 놈이 이름을 떨치게 되는구나. 그것도 무엇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이놈이 성공하는 거는 그래 결국 이놈이 성공하는구나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성공하는. 그것도 어떻게 죽임으로? 아주 기묘한 계책을 통해. 이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하나의 기술적 특징이죠.